안녕하세요. 저는 후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뭐였나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할 얘기는 네. 드론, 네. 미래전쟁. 네. 특히 이제 북한에서 너무 드론 관련해서. 지금 이 녹음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지금 2023년 1월쯤이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의 그 무인 드론이 서울 시내를 막 활기치고 다니다가 네. 북한으로 돌아간 거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격추를 못 시켜가지고 난리가 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드론 무기의 최대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 맞습니다. 우리 미스터 정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북한에서 드론 보낸 거 보고 한참 좀 웃었어요. 왜냐면 이미 다 들통났잖아요. 용산까지 갔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웃냐면 아니 평소에 입만 열면은 우리가 뭐 김정은 참수하겠다, 김정은 참수하겠다 하더니만 자기가 참수가 될 뻔한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가 참수가 될 뻔한 거예요. 아니 그게 자폭 드론이었으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대로 골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행적까지 다 했는데 그 상황에서 기상도 안 때리고 계속 쓸데없이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 집무실에서 만약에 맘 잡고 100대 정도 자폭 드론 보냈어. 100대가 뭐야? 자기 지금 상황 한 대만 그 이란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활개치는 거 자폭 드론 한 대만 제대로 용생집을 보냈으면 벌써 참수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판. 첫째, 아니 왜 이걸 몰랐냐고.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용선 응명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한 거 아니냐. 둘째, 아니 그리고 왜 NSC 같은 거 회의 안 했냐. 그리고 셋째, 이건 ABC가 왜 경보도 안 울리고 이게 완전히 ABC가 없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염둥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지금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 개인적인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뭔데요? 억울하다. 윤석열은 무엇이 억울한가? 무엇이 억울한가? 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풍마사님 이번에 드론 사건에 대해서 어떤 소회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왜 우리는 그런 드론을 못 만드나? 안 만드나? 사실은 이제 그 드론 관련해서 최고 공학자가 다 한국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데니스 옹 박사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 전 세계 그 드론이나 로봇 기술 최고 기술을 가진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고 못했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지금 방송을 하게 된 것도 드론의 본질과 실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특히 왜 윤석열은 왜 억울한가?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씩 점검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사실 제일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아까 품바사업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전쟁하러 가야 돼. 지금 현재 엄밀히 말해서 드론 기술 자체는 어느 나라가 세계에 가장 발달했냐. 사실은 지금 이란에서 드론 만들어서 막 우크라이나 전역을 다 그냥 싹쓸이하고 있고 터키에서 드론 만들어서 그 전설적인 아르메니아 아르제바이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정작 세계에서 드론 기술이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발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쵸. 거의 모든 면에서 최고예요. 사실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레이더도 뛰어나지. 인공 아까 말했지만 그 데니스 옹 박사 해가지고 어떤 로봇공학도 뛰어나지. 심지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우리한테 있지. 게다가 배터리 기술도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렇죠. 배터리.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가 발달해야지 소형화 시킬 수 있는데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최고. 뭐 하나 떨어지죠. 심지어 아까 말한 레이더도 있고 막 다 좋은데 심지어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산 기술. 우리나라 거 이번에 전차 뽑고 막 이런 거 보세요. 생산 기술 최고인데 제대로 된 드론 무기가 한 대도 없어요. 사실상 지금. 왜 없냐 이거죠. 이거를 겸허하게 수고해야 된다 사실. 결국 그래서 좀 여기서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드론 무기와 어떤 드론 발전의 마지막 희망, 라스트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네요. 바로 우리의 귀염둥이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은 아무것도 일자 무시해. 그 일자 무식에 비리에 조만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우리 드론 무기 정립의 마지막 라스트 희망인가? 왜요? 그것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드론 무기가 갖고 있는 특이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이 드론 무기가 저게 어떤 무기고 왜 드론 무기가 무기화 시키는데 힘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까지 드론을 무기화하는데 성공한 나라들의 재미난 특징 등을 종합해서 오늘 그렇게 다 할 얘기가 많네요.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째 현재 드론 무기의 실상.
자,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드론 무기의 실상이 뭐냐? 지금 드론 무기 하면 살짝 두 가지로 생각돼요.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 어느 정도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드론을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첫째, 드론 무기 방어 능력. 사실상 이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왜 존재하지 않았냐?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핸드폰도 막, 음성인식 장치도 있는 이 시대에 왜 드론 무기 방어가 아니냐? 드론 무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애초에 이 드론 무기의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마치 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총 앞에서 속수무책을 당했던 거죠. 화승총. 그 당시 화승총에, 저는 이 드론 무기를 보면 화승총도 많이 생각나는데, 당시 화승총의 특징이 뭐냐면은, 징비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지만, 한시간 무기가 어디냐고, 장전하는데 뭐 2분씩 걸리는데, 나는 그동안 화살을 수십 발씩 쏠 수 있다. 그럼 이게 벌집된다, 상대방이. 이런 무기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완전 개박살이 나잖아요. 물론, 이 화승총에 대해서 특집편을 다뤄가지고, 왜 당시 화승총이 막강이다, 이렇게 딸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무기라는 것은, 왜 그때 되게 드라마 한정이냐, 지금 실비끼리 헛소리 하기는 없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게 무기라는 것은 개인이 쓸 때랑 집단이 쓸 때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첫째. 그리고 거기다가 보급, 전략, 정보, 여러 가지, 심지어 심리전,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 무기의 효과가 엄청나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화승총이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활은 당겨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화승총은, 물론 준비가 없는 건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일제사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직사로. 그 화살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기마대가 돌격하고 있을 때, 화살은 기마대를 직접 쏴가지고 저지시키는 게 어려워요. 파괴력이 한계 때문에. 조준도 사실 좀 불중하고. 근데 화승총은 일단 핵심이 뭐냐면, 기병대를 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병대가 있을 때 거의 뭐 코앞에 눈앞에 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쏴가지고 그냥. 특히 당시 화승총의 진짜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또 소리예요. 당시 말들은 총소리를 들어볼 적이 없거든요. 대다수가들이. 그래서 총소리만 들어도 미쳐도 난리 쳤다는 거예요. 말들이. 그러니까 기병대 갖고 있는 애들이 그냥 지리 멸렬해버려. 말 진정시키느라고 거기 돌격해서 막 찔러대는데 관리도 대항도 못하고 죽어나간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당시 화승총이 가장 큰 힘이 소리였다. 일단 기병대가 지금 사람도 무서워서 벌거든. 그래가지고 정신없을 때 돌격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 오늘날 교리에도 이 어설트 라이플의 기본이 생각하기에는 소음기 달고 조용히 들어가서 은밀하게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설트 라이플은 그런 총이 아니랍니다. 일부러 총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상대편이 위압을 당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게 사실 전투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다만 이게 이 전쟁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항상 뒤집고서 뒤통수 치는 게 원래 승리의 기본이잖아요. 제가 사실 요즘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동영상을 봤는데 그 러시아군이 죄다 소음총만 갔거든요. 총소리 들어봤는데 소음총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 시가전이니까 역시 시가전이니까 역시 소음기로 해야지. 전선이 있는 게 아니고. 전선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무기 그 전선이 사방이 다 개월지 상태에서 전투를 보통 원할 텐데 시가전은 이제 계속 복잡한 지형에 사니까 자기 위치가 노출한다는 게 더 우선이어서 그런가? 하여튼 소음총만 쓰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론 무기가 지금 사실 사람들이 지금 진짜 드론 무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몰라요. 뭘 모르냐? 현재 나와 있는 드론 무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과학은 발전하고 있어서 특히 이런 관련 통신 기술, 엔진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종류의 어떤 희한한 드론이 대량 생산돼 보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드론 무기의 가장 심각한 이거예요. 기존의 무기는 솔직히 체계 하나 결정해서 투입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배치하는데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걸립니다. 사실 웬만해서. 진짜 급한 거 아니면 보통 10년씩 걸려요. 전투기 사례나 그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목숨이 간당간당. 지금 폴란드처럼 진짜 당장 러시아군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막 오래 아래 배치하고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보통 10년씩 걸린다. 신무기 같은 경우는. 근데, 아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드론 무기에 드론 무기 배치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지금까지 드론 무기란 거를 인류가 써본 적이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 최근 몇몇 나라가 드론 무기 써가지고 엄청난 이 성과를 보이는데도 얘네들이 드론 무기 실전 배치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자꾸 이게 할 리가 왔다 보니까 말이 좀 장황해지는데 일단 말해서 현재 드론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심지어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터키하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드론 무기 자체를 생산해서 쓴 나라도 별로 안 되는데 그 드론 무기를 방어한다? 아까 말했죠. 방어가 왜 의미가 없냐?
설령 지금 현존하는 드론을 100% 막는 무기가 나온다 치는들 네. 단 몇 개월 만에 그 무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일단은 이게 좀 약간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과거 이제 냉병기가 있고 그다음 화약을 쓰는 열병기가 나왔고 그 다음엔 뭐냐면 사실은 금속병기의 시대였습니다. 금속병기? 어떤 네. 병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기들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탱크며 총이며.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사실은. 아. 그게 뭐냐면 폴리머나 아니면 음. 플라스틱 기반의 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그 레이더나 이런 건 다 금속을 탐지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근데 사실은 드론을 왜 금속으로 못 만드냐? 금속으로 안 만드냐? 무거워서 못 날아요. 그렇죠. 탄탄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드론 무기는 잘 날아서 신속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재가 금속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보통은 이제 뭐로 탐지를 하냐면 두 가지인데 오래 날기 위해서 엔진을 달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엔진이 나오는 엔진 소음과 열을 디텍팅을 해서 드론을 격추를 하는데 이것도 배터리 기반으로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연료율이 워낙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이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수소 기반 드론입니다. 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배터리 기반 드론은요 오래 못 날아요. 그렇죠. 예. 배터리를 그러니까 오래 날려고 배터리 많이 날면 무게가 늘어나서 제대로 못 납니다. 예. 그거에 비해 수소 기반은 수소라는 연료 자체가 워낙 가벼운 데다가 엄청난 양을 싣고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건 얘기한 것처럼 이 수소 기반의 연료 전지이기 때문에 열이 거의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적외선 추적도 안 돼요. 그렇군요. 게다가 플라스틱 기반이야. 레이더도 안 통해. 완전히 미치고 환장 뛰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직 수소 기반 드론은 나온 적도 없잖아요. 사실 나오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 네, 실전 수준은 없어요. 야, 테스트용으로 몇 개 실험 제품만 있을 네, 뿐이지. 그쵸, 무슨 그쵸. 얘기냐면 네. 그게 지식을 하는데 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드론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 네, 무궁무진하죠. 네. 진짜 그게 네. 그래서 왜 방어무기가 없고 설치 있으면 더 골치 아프냐면 네. 방어무기 설치하다가 사실 세무기 그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오히려 그 옛날에 프랑스의 전설의 마지노선처럼 희대 바보짓이 될 수 있다. 아예 없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마지노선 사람들이 항상 말해 그거 만드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탱크나 더 생산하지 하고 욕먹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드론 방어무기는 엄밀하면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드론 조종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예. 과거 이제 드론 조종사들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육중한 거대한 그 드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죠. 예, 리퍼라든지 프레데터. 프레데터 같은 그러한 그거 조종하는 사람인데 요즘 드론 레이스를 보면 기가 차요. 얘네가 어느 정도냐면 반응 속도가 100분의 1초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물을 휙 지나가지고 막 휙 조종하는데 일반인은 그걸 못 쫓아가요. 예. 근데 동체 시력과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젊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예. 17살짜리 예. 세계 1위거든요. 예. 그 친구가 드론. 그 친구를 갖다가 만약에 그 드론 조종을 맡겨가지고 전쟁을 시켰다?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드론이 싹 지나가서 타겟을 확인하고 그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일반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VR로 돼 있는 입체 고글을 쓰고 자기가 거기에 일체화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인이 그 조종하는 영상을 봤는데 바로 멀미가 나는데 이 친구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몸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드론 조사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모든 드론 전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부분에서 세계 최고예요. 네. 그런데 엄밀하면 지금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계에서 사실상 드론물이 가장 낙후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엄청나게 기술력이 가진 나라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맹점이고 사실은 이게 그래서 내가 드론 무기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이 드론 무기 자체 개념을 먼저 알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 드론 무기는 문제가 현재 너무 생소한 개념이어서 사람들이 이걸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잘못하면 대처한답시고 마지노선이나 만드는 개삽질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금속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레이더로 디텍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진짜 가장 드론의 무서운 점이 뭡니까? 군집 공격. 네.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하는 100대 200대 공격은 사실 애들 장난이고 지금 중국마저도 지금 앞으로 향후 드론 그 무기의 핵심을 올라갈 거예요. 군집 공격이에요. 이미 프로그램도 다 짜놨고 전략전술도 다 개발했고 수천대를 한 번에 그냥
그래서 벌떼 날아가듯이 날아가가지고 사방에서 막 폭격하니까 미국도 솔직히 지금 미국 항공모함도 사실 이미 그거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력화됐지만 기존의 통상적인 기존의 그 사이드 같은 그런 자폭드론 하나도 10대만 맞으면 항공모함이 불바가 된다는 거예요. 10대만 떨어져. 사방에 사실 다 화할 거니까. 그냥 기존 통상 드론으로 한번 시험을 했는데 10대인가 100대도 공격을 못 막는다는 겁니다. 워낙 기존의 방공 무기하고 대공 무기하고 이질적이라서 성격이. 그러니 이거는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러면 드론 무기에 일단은 우리가 드론 무기가 핵심이 뭐냐? 방어를 일단 지금 당장 생각하면 안 돼요. 게다가 방어 기술 자체를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급한 대로 이용할 수 있게 방어 기술과 방어 시스템을 갖춰놔야지만 지금 제대로 된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거는 국가 망하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드론 무기 속수치로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옛날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있는 방공 무기 다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배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 왜 이란 드론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빚을 발하고 있냐. 예. 엄청 싸다는 거예요. 대략 그렇죠. $10,000라는 거예요. 한 대당. 그거를 한 번에 $10,000면 꽤 비싼 돈이지만 일반인이야 뭐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이지만 집 몇 채 값이지만 군대에 있어서는 뭐 기껏해야 탱크 한 대 가격이 $10,000니까 그러니까 탱크 한 대 가격으로 완전히 이 도시 하나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우크라이나가 뭘 노력하냐면은 지금 이미 그 드론이 수입된 것만 수천 대라는 거예요. 3,000대. 그리고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드디어 그 기존의 통상적인 자폭 드론이 아니라 거의 V2처럼 생긴 아주 파괴력이 비교가 안 되는 드론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전기 시스템을 파괴할 때 변조소만 밖에 나와 있는 변조소만 파괴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발전소 자체를 외벽을 뚫고 들어가서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이 없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이제 전기 완전히 없어진 거다. 아까 말한 대로 가격이 엄청 싸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한다. 그럼 근데 이 핵심은 그러면 자꾸 말이 장황해지지만 결론부터 말해요. 일단은 우리도 방어 무기는 좀 놔두고 일단 드론 공격이 가능한 드론 무기를 내 생각엔 최소 10,000대 정도 최대한 빨리 생산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드론 무기를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일단. 그게 지금 사실은 내가 보기엔 핵심이야 이겁니다. 그게 혐오한 거고. 그거는 사실은 그게 훨씬 낫고 마치 이 옛날 화성총 개발됐을 때 화성총을 막을 수 있는 방사선복 개발했던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방어 무기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 다 생각하는데 왜 정작 그런 드론 무기를 갖춘 나라가 얼마 없냐 이거지. 이게 핵심이거든 사실. 왜 그런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론 무기가 나온 지가 얼마 돼서 개념이나 그런 게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현재 기존 군대는요. 군대에서 쓸 무기를 들이는데 10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10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 서류 심사, 그다음에 가격 협상, 그 다음에 테스트, 또 테스트, 또 테스트, 감사, 일단은 시범 설치, 그 다음에 또 감사. 그냥, 이것도 그냥 대충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러니까 10년이 걸리지. 뭘 개치를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10년씩 걸리지. 진짜 예외적인, 유명한, 아주 그냥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해서 예외적인 무기가 몇 개 아니다면, 예를 들어 M16 같은 거. 당시 M14도 베트콩이랑 싸우는데 도저히 이거 못 써먹겠다고 난리 쳐가지고. 실제는 정글에서 싸우는데, 막 하늘을 막 춤을 추는 총을 갖다 쓰면 죽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M16을 배치해가지고 그때도 초기에 문제가 많았듯이, 왜 원래 군에서 쓰는 무기는 뭐든 이렇게 다 복잡하고 돈도 많이 좌우되고 그래가지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론 무기가 사실상 실전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고 이제 제대로 실전 배치된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하나가 어디 터키. 하나가 이란. 근데 이 두 나라가 이 아이러니하게도 드론 무기를 제대로 실전 배치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이 드론 이게 나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터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천재 독재자 아르도안에 지금 몇 년째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사위인 거예요. 이 드론 관련 담당자가 총책임자가. 이쪽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을 만들어서 배치한 애들이 그 혁명수비대라는 종교적 광신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사가 빠진 애들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나사가 빠졌는데 드론 배치가 성공했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드론 배치하는데 오히려 지금 기존의 시스템과 이 마인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직접해서 이런 잡스러운 생각을 다 버리고 그냥 드론 배치하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배치하니까 성공한다 이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이해는 가요. 왜 그럼 왜 기존의 군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냐? 제일 중요한 건 인명 손실 때문에 그래요. 예. 무기 배치 잘못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쓰는 무기인데 예를 들어 M16 때도 마찬가지예요. M16 때도 그 초기에 그 M16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초기 고장나서 그때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 국회의원이 감사를 갔더니 배틀공 원룸 가서 감사를 했더니 그 고장난 총을 부여잡고 죽은 군인이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인력 업력을 다 쳐먹은 겁니다 당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약이 좀 문제가 있었다. 화약이 안 맞는 화약을 써가지고 그 고장이 많이 나서 화약이 좀 때가 들키는 화약을 쓰니까 훨씬 좋아지고 지금까지 수심제를 쓰고 그거 지금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M16 형태에서. 예. 그런 훌륭한 무기가 초기에는 있는 력 없는 력 다 쳐온 거죠. 왜냐 사람이 쓴 무기니까. 근데 나는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드론 무기의 가장 좋은 점이 뭐니까 현재 사람이 인명 손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이거. 예. 어차피 지가 혼자 날아가서 지가 때리는 무기인데 예. 대충 만들어도 되는 무기인데 기존의 마인드 특히 그냥 기존의 마인드도 마인드지만 원래 기존의 무기 사업에 비리가 많아요. 얽힌 이제 이런 있긴도 많고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그 국방부에 무기 하나 납품하면 연출 없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관시죠 쉽게 말해서 한국판 이런 거 다 따지고 아니 드론 배치려는데 더군다나 이 드론이라는 무기는 일반적으로 봐도 이게 무기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개당 1000발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무기가. 대충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드론 무기를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꼼꼼하고 막 제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 사이드가 이번에 이란산 자폭전에서 좀 엄청난 재미난 얘기 하나 들었어요. 최근 들어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드론 공격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에 재개됐는데 아니 왜 끊겼지 하고 아는 거 보니까 아니 얼마나 대충 만들었으면은 겨울 되니까 얼어붙어 버린다. 얼어붙어가지고 뜨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그래도 나름대로 기초과학이 뛰어난 나라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가지고 지금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쵸. 일반 보병이 쓰는 소총도 영하 40도에서 거의 60도, 영상 60도까지 다 하고 막 진흙에서 막 굴리고 막 그거 다 테스트 되고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린 거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드론 무기 개발하면 또 그 짓거리 할 거 아니야. 또 진흙에서 굴리고 영상 40도, 영하 40도 이런 식으로. 솔직히 그러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재 드론 무기 현실상 그게 말이 되냐 이거. 어느 그 짓거리에서 언제 실전 배치할 거냐 이거. 그겁니다 핵심은. 지금 드론 무기의 현실이. 이거 풍만 쓰는 생각 어떻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사람들이 드론은 통상적인 군대 무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인 군대 무기는 어떻습니까? 업체가 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드론 무기는 사실은 이 정식 군대가 쓰기에는 애매한 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가 정식으로 군대에서 쓰려면 밀스펙을 갖춰야 된다는 막 오만 거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드론 뜨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무거워서. 네. 밀스펙, 방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싼마이로 일회용으로 갖다 퍼붓는 수류탄이나 총알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별 그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사실은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개발을 하려면 그런 싼마이 마인드가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걸 제대로 못 한다, 이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드론의 마지막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완전히, 요즘 웹툰 같은 데는, 그냥 빛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자랑한 세계의 자랑거리. 한류가 아니네. 윤석열 대통령 각각. 생무식한 윤석열 대통령 각각 아닐런가. 왜냐면, 드론 무기 없다고? 빨리 배치해! 누구한테 외치라고 할까요? 내가 아는 조카가 있는데. 대통령 집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가 잘하니까, 걔한테 무슨 거 예산 몇 개 해가지고, 걔가 한 90% 빼돌리고 10% 가지고, 대충 장난감 회사한테 맡겨가지고, 대충 날 수만 있게 빨리 만들어서, 그래야지 빨리 배치가 될 것 같다. 누구지? 그치? 에르도와 막내 사위처럼. 윤석열 막내 사위가. 이게 쉽게 말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드론 관련 탐지 레이더 같은 거를 어떤 곳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성능도 우수하고 최근 들어서 그 이제 시범 케이스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관련해서 그 뉴스를 몇 년 전에 봤어.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이미 레이더 개발했다고. 근데 인제 시범하는 거예요. 시범 사업에 문제 들어온 거예요. 역시 내 예상이 됐어요. 이거 한다고 뭐 이렇게 서류 때리고 저렇게 서류 때리고 이렇게 고려하고 저런 거 뭐 하고. 그래서 인제 그 세계 최고의 레이더 시스템인데 인제 시범 사업.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지 결단이 있지 않으면 결국 제대로 실전 배치되는데 앞으로 최소 3년은 걸리는 거예요. 인제 시범 설치했으니까 이렇게 검색하고 분석하고 회의하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하사버려 진짜. 그래가지고는 드론 무기는 하사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빨리 배치하라는 이거에 탄력을 받아서 아마 그것도 빨리 조기 배치될 것 같고 드론 무기도 아까 말한 대로 차라리 나한테 진짜 한 10억 줘가지고 10,000대 생산해달라. 그러면 난 진짜 10억 가지고 10,000대 생산할 자신 있어요. 진짜 이 새끼 껍데기만 제대로 동작하는 거 딱 10대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딱 그 케이스만 그 아까 10,000대니까 9,990대를 만들어서 쫙 마당에다 쫙 깔아놓는 거예요. 사진 한 방 딱 찍고 다시 창고에 딱 보관해놓고 앞으로 채워놓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드론 무기 실체예요. 우리가 드론 무기 수천 대가 있는데 저쪽에 10,000대가 있다. 우리가 드론 무기 한 대를 보내면 저쪽에 10대씩 보낼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자체로 이제 드론 막 거고 어차피 내용물은 계속 받게 됐어요. 나는 이제 드론 무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푸바슨 생각에는 앞으로 드론 무기가 어떤 식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소 기반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체라든지 그거 자체는 비금속으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모터 기반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프로펠러 같은 경우 소리가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방식이 나중에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네. 이 드론 무기 개발에 있어서 아이러니로 진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네. 상상력이에요. 네.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 첫째, 활강 드론이 앞으로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대한 수송기나 화물기에다가 드론을 엔진이 아예 없는 활강만 가능한 드론을 대량으로 고도에서 아주 최고의 고도에서 그냥 떠를 꾸는 거예요. 그럼 활강 그냥 아무 그냥 활강만 하는 거예요. 그 고도에서 수백 킬로를. 그래서 활강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드론이 자폭이나 폭탄 드는 시대는 얼마 있으면 종료될 수 있다. 안에다가 로봇을 말 그대로 로봇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격총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로봇이 각 건물 곳곳에서 숨어 있다든지 해가지고 적이 나타나면 알아서 조준해서 사살하나. 왜냐면 제대로 된 저격수 한 명이 이 몇 개 사다를 발을 뭉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런 식의 저격수를 사방에 배치하면 전전 자체가 그냥 와해되는 거예요. 이 지금 시가전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바그너 그룹하고 전문화된 용민을 이용하지만 이게 그런 시대도 얼마 잘못하면 얼마 있다가 끝날 수도 있다. 이미 로봇계 같은 거 다 돼 있잖아. 다 생산 배치되고 있잖아요. 로봇 같은 거. 갑자기 이건 드론하고는 좀 다른데 네. 원격 무기 개념이 이제 아마 드론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방아쇠를 원격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코너샷 해가지고 기억자를 꺾어가지고 예. 코너샷 그것도 대단히 유명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나는 숨어있고 상대방은 공을 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코너샷을 또 다시 원격으로 예. 쏘게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이미 옛날에 그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경기장에서 네. 총기 난사할 때 경찰을 상대로 총기 난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를 제거하려고 폭탄 분해하는 로봇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폭탄을 오히려 설치해서 거기서 자폭시켜서 제거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미 실전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제 로봇계 알죠? 그런 중국산 싸구려 상관없이 로봇계에다가 뭐 일정량의 TNT에다 C4를 설치한 다음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안 부어! 고추장! 에이, 뭐라고? 에이, 저기잖아, 땡! 빵! 되는데, 안 부어! 하는데, 아이고, 보니까 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기 민간인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 나오는 데만 있고. 그러니까 시가전에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생긴 거야, 이제. 그러니까 공중 비행 드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내가 말한 아까 공중비행 드론은 왜 로봇이냐? 기존에는 그 로봇을 차에 싣고 가도 사람이 가서 배치했는데, 이게 공중에서 해가지고 낙하산 띄워가지고 떨구는 거야, 그냥 현장에서. 그리고 숨어있다가 저기 지나가면 갑자기 로봇계가 앞에 딱
못하더니 안구 에이 뭐라고 하는 순간 딱 때리고 너 IS지 아 저는 대한민국이다 그래 군가 불러봐 군가 활짝 부르다가 에이, 소절이 틀렸잖아 딱 이런 아주 묻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한 건 지금 특히 내가 지금 기존의 드론이 이 드론의 그 재미난 점이 뭐냐면 기존 드론은 거의 탄도탄 개념으로 쓰잖아요. 그쵸? 높은 공중에서 그냥 궤적이 거의 사실 일정한데 이것도 제대로 방어를 못하는데 이 과거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만약에 지형을 스치듯이 움직이는 드론이 나타나면 그거 막을 방법이 있겠냐 이거야. 그쵸? 심지어 이거 유인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사람 걸어다니는 높이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사람 걸어다니는 높이로 그래 슉 하고 날아가는 드론이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겠냐. 그것도 수천, 수백 대가 막 그렇게 날아다니면. 근데 문제는 드론의 기술 개발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게다가 이제 관련해서 게임 기술이 결합될 가능성이 커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게임으로 단련된 애들이 드론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반응 속도가 막 진짜 막 100분의 1초 막 이런 거예요. 아 이런 애가 조종하는 로봇을 일반인이 어떻게 상대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드론 무기의 심각성의 발전성을 좀 얘기했다면 기존의 현재 드론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라든지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회사들이나 이런 현존하는 기술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드론 무기 시장에 결합이 될 것인가? 그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테슬라봇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봇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과 비슷한 체형과 기관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현존하는 무기를 테슬라봇이 운전하고, 테슬라봇이 총 들고, 테슬라봇이 탱크를 조종하고. 이런 식으로 무인화된 군대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드론 전쟁의 사실은 서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인화되어 있는 무기들의 이 로봇을 태워서 무인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러면 무인화를 하려면 무인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탈 때 안 타라고 가정하고 막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다 함께 안 나온다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테슬라봇 같은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재미난 지금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FA50을 무인화시킨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KF-21의 윙맨 보조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무한정 지전에 생산된 수량의 몇 배에 달하는 생산을 꾸준히 매년 생산해도 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 번 그런 관련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드론 무기가 어떻게 보면 최대 난제가 기존 유인 무기와 무인 무기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드론 무기는 싼마이 정신이 아니면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무기 체계를 갖다 고급 무기, 비싼 무기, 고성능 무기, 최첨단 무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드론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드론은 그런 식으로 금칠한다고 뭐 좋아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 드론 무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느껴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당장 가격이 싸서 그렇다 보니 사실 드론 무기는 현대과학의 총합니다. 그렇죠. 첨단 특히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는 첨단 기술을 다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VR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애는 뭐 멀미난다고 해서 별로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드론 조종만큼 VR 아니면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통신할 때 쓰는 5G 같은 게 드론 무기 활용에 최고다. 그러니까 이 통신 기술이라든지 생산 기술이라든지 재질 그리고 솔직히 요즘 드론 무기의 외장을 뭘로 만듭니까? 사실 엄밀하게 핸드폰 재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핸드폰이 소형화되면서 관련됐던 전자기술이 전자칩기나 전자부품 기술이 드론에 적용돼가지고 소형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그 핸드폰 방수 많잖아요. 이 방수 관련 기술들이 다 거기 지금 드론에 적용이 돼서 악천후에서도 날아다니는 그 드론을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약간 기밀일 수도 있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관련 드론을 개발할 때 내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은 심지어는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고 엄밀하면은 행정적
부분 내에서조차도 상당한 그 기술력을 흡수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 이 알바를 구하려고 대리운전이죠. 대리운전 좀 해보려고 이제 관련 업체를 한번 찾아가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리운전인지 현재 대리운전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된 용병 시스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유 전체 지역을 구역을 어느 정도 구역마다 자기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있으면 알아서 행정이 그 지역 어디 주변 반경에 일거리가 나타나면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 군대에 적용하면 괜찮은 시스템인데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군대는 이미 체계가 있고 그게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용병들이라면 또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드론을 운용할 때 그런 식으로 아예 그렇게 지역을 나누고 시스템을 그렇게 나눠서 근데 핵심은 택시운전 대리운전 핵심이 뭐냐면 그 점수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할수록 점수 높아져서 더 좋은 보수라든지 더 좋은 일감을 많은 식으로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짜 현대 과학이나 문명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게 자꾸 녹아드는 거예요, 이 드론에. 아직은 그나마 지금은 초기 단계잖아. 이제 좀 있으면 거기다가 총이라든지 심지어 레이저 무기도 정착될 거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급한 마음에 뭐 스텔스 드론을 만들으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은 거예요. 그 대략으로. 그 영화에 나오는 거지. 물론 못 만드는 건 아닌데 그거 만드느라고 쓸데없이 자원 낭비한다고. 지금 나도 그래서 이 윤석열이 그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만드는 건 대당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엄청나게 싸구려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게 사실 지금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쵸. 이란이나 터키처럼. 심지어 터키 같은 경우에는 착륙이 가능한 걸 만들어가지고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란은 그냥 잡도록 만드니까 너무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솔직히 내 생각에 저딴 걸 100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만 원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100만 원 정도 단가를 낮추면 정부가 굳은 의지가 있고 거의 10만 대 정도 생산해줘야지 그게 100만 원까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싸구려 폰 있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하는 거. 10만 원, 15만 원 하는 싸구려 폰을 드론에 달고 아니 드론도 아니야. 기존 미사일에 달고 그 다음에 그 미사일 그 출력 조절하는 그 선을 거기에다 연결해주고 소프트웨어만 잘 짜면 그렇죠. 아니 핸드폰 안에 GPS 있어. 아니 뭐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멍텅구리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뭐 KGB라는 멍청구리 폭탄에다가 활강 키트를 다는 방식으로 엄청난 거리를 활강해가지고 때리는 무기를 이미 개발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엄밀히 이제 드론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어쩌면 그것도 이제 이쪽에 자폭 들어올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중국산 핸드폰 달면, 아니, 거기 핸드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로 지형 분석하고, GPS 신호 다 받잖아요. GPS 갖고 자기 위치 찾고, 그럼 제어하고, 그렇죠. 그럼 뭐 다 되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특히 이 드론 무기, 근데 막상 만들면 이 문제 저 문제 터질 건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또 사람들이 마인드를 잡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 문제를 우회해서 쓸 생각을 하잖아. 예를 들어 비용을 못 써? 그럼 비 안 올 때 쓰지. 근데 잘 아다시피 요즘에 나오는 핸드폰 다 방수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비 올 때도 쓸 수 있는 거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솔직히 아까 말했잖아요. 겨울 되면 못 쓰는 무기인데도 그냥 무척을 수입해다가 막 갖다 파니까 그냥 우크라이나 전역에 지금 북한처럼 완전 정전 사태 일어나고 완전 도시 국가 기능이 상실하고 마비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이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생산하고 운송하는데도 다 전기가 들어가는데 화장실 물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가 다 마비돼서 무슨 전쟁이 되겠냐 이런 나라가. 그런 것처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쓰는 게 사실 일단 천재 드론 무기 현주소인데 너무 그런 거를 참. 그리고 제가 이 드론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이 아제르바이잔 전쟁,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터키 드론이 진짜 뛰어난 위력을 발휘했던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도 전투 운영할 때 하이로 개념이라는 거 쓰잖아요. 믹스 개념. 그래서 고성능 전투기 있고 저성능 전투기인데 저성능 전투기 할 일과 고성능 전투기 할 일을 나눈다는 식으로 드론도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수류탄 하나 정도의 파괴밖에 없는 저가 드론하고 마이랄트라 같은 고가 드론을 동시에 운영해서 일단 저가 드론이 정찰하다가 탱크라든지 자주포를 보잖아요. 트럭도 상관없어요. 가면 일단 가서 바퀴를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바퀴를 때리면 아무리 탱크는 그래도 일단 이동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빌거리고 있을 때 바이랄트가 신호받고 와가지고 거기서 토마호크 비슷한 미사일 쏴가지고 마무리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그냥 몰살시켰다는 거죠. 그 아르메니아 기갑부대를, 기갑전력을.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버티다 못 버텨가지고 항복했듯이 이 현장의 즉각적인 그러니까 재치있게 전력전술을 운영해야 된다. 이번에 러시아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거 솔직히 이 기존에 이 이란의 자폭 드론의 문제가 뭐냐면 이동 표적은 공격을 못하고
고정 표적만 그 GPS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전선이 그렇게 본 것도 아니지. 뭐 포용활이 엄청 넘쳐나니까 기존의 군대를 상대로 쓰진 않고 도시에 있는 전력시설을 공격한 거예요. 대규모로. 그것도 한 번에 100대씩 보내버리니까 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40대, 60대 격추시켰다. 그렇죠. 그게 솔직히 맞던 틀리는 무슨 상관이에요. 100대 보냈는데 그러면서 나머지 40대는 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당 10대씩 보냈는데 요즘 기술로는 그래서 내가 방어 기술이 왜 의미가 없냐면 방어 기술로 10대까지 맞는다고 해요. 그럼 20대 보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가격도 싼데 20대까지 막을 수 있다. 그럼 30대 보내면 되는 거고 100대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2000대, 3000대 보내겠다. 사실 이거 2차 세계 때 써먹던 나우준 전술이구나. 옛날에 2차 세계 때도 독일의 방어 기술이 꽤 뛰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연합국에서 어떻게 했냐. 그래, 아예 그냥 도시 하나 공격하는데 1000대씩 보내버리자. 집까지 게 몇 대나 격추시키겠냐. 그래서 그냥 도시, 그냥 다 불받아 버린 거예요. 독일의 도시들이. 그 넘쳐나는 우월한 보급 능력을 위해서 이제 해대지. 사실은 이제 전투기를 많이 생산 못하는 이유가 예.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전투기를 많이 생산해 봐야 조종할 조종사를 그만큼 양성을 못하니까 예. 전투기 그만큼 많이 못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개념으로 또 보면은 사실은 들어오는 조종사가 드론 한 대당 사람 한 명씩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그 점에서 많은 부분에서 AI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는 드론도 드론인데 사실 드론보다 더 시급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군대를 근무를 바꿔야 된다. 네. 옛날에 지금 현재 군대는 엄밀해서 페이퍼 군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페이퍼 컴퍼니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군대의 모든 시스템은 옛날에 종이로 군대를 운영하던 시스템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따지면 거의 삼국지 시대 군대랑도 거 차이가 없어요, 별로. 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종이로 모든 행정을 했지 않습니까? 훈련 오늘 몇 시에 몇 번 했다가 종이로 했어요. 옛날 시대에는 그 일이 막 요즘도 요즘 군대가 애로점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요즘 군대 심각한 점이 뭐냐면 행정 인력에 너무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있다. 이 행정 인력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난리가 아닌 거예요. 군대가 업무가 마비가 되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 인력이 거의 몇 프로 심하면 20%까지 행정 인력이 동원돼요. 전체 군 인력에서. 사실 지휘관들도 사실 다 행정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그 실제 교전에 투입하면 어떠냐 했는데 해보니까 군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지금 전자 시스템인데 왜 그게 가능하냐? 지금 녹화가 됐다. 위치도 다 되고 녹화되고 행정하면 이 업무 자체가 다 그 데이터로 남는데 왜 그걸 굳이 하냐 이거예요. 답답하게. 심지어는 그 보급품에다 다 칩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 누가 뜯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뜯은 건지 다 사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무슨 열차표 끄듯이 그 할 때마다 모든 군인이 핸드폰 같은 거 지급해줘. 거기다가 무슨 QR 찍으면 되죠. QR을 찍든 뭐 인식을 하든 찍하면 누가 이거 뜯었어요. 누가 이거 했어요. 다 나오는데 왜 그거를 일일이 누구한테 뭘 지급했어요라고 다 일일이 적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매달 행정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번외 얘기인데요. 예. 공장에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거 이제 공사하고 설치하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감독을 했어요. 예. 근데 아직도 그 공장에서는 지금 다 전산화됐을 것 같잖아요. 예. 일일이 작업 인력 두고 전화번호 두고 이름 두고 뭐 때문에 왔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일일이 다 소를 적은 다음에 그걸 갖다 그 앞에 공사 표지판 앞에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지 공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옛날에는 그 위병이 검문에서 누구 오면은 뭐 적잖아요. 요즘 어떡합니까? 요즘은 그 카드라든지 심지어 그것도 비쳤다. 그러면 얼굴 사진 찍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딱 요즘 아파트는 다 그래요. 아파트는 벨 누르면 자동으로 녹화가 돼요. 그래서 벨 누르면 누가 왔는지 벨 녹화돼가지고 누가 왔는 거 다 물론 이게 이 규정상 얼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행정 인력도 늘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드론 얘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제는 제대로 된 군대로 나기 위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특히 내가 요즘 많이 절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맨날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훈련시키는데 병사 훈련시키는데 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고 저기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군대에서 군사 훈련시켜야 되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90% 이상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아시죠? 예. 컴퓨터 게임으로 그걸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솔직히, 좀 뭐 말하면 좀, 나는 솔직히 총에 있어서는 나는 현역 장교보다도 내가 총을 더 자신 있습니다. 왜? 게임에서 수없이 달아왔으니까. 그것도 재미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아까 게임이랑 관련해서 게임에서 총을 잘 쏘는 친구한테 비비탄 총 쏘는 연습을 좀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몇 달 만에 이 비비탄 총 대회에서 세계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유명해요. 아. 비슷한 똑똑똑 살짝 딱 던지는데 진짜 총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사 실제로 거기서 얘를 불러다가 그 실총을 쥐어주고 얼마나 성적을 내나 봤어요. 처음에는 좀 개판인데 실제로 몇 번 다루다가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다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제 게임하는 세대를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적응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게임 속에는 가상으로 뭘 해보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그 경험치가 엄청나게 쌓여있으니까 머릿속에서 다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예. 여기로 저기 어떻게 오고 어떻게 오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쏘고, 이 능력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이걸 게임을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이 관련해서 자료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팰컴4라는 90년대 게임이 있는데 네. 현재 이 팰컴4가 원래 주전장이 이제 한국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정식 수입이 금지됐지만 네. 팰컴 회사가 망하고 게임이 잘 네. 풀렸을 때 엄청난 이 유저들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이것이 곧바로 이제 한국군 공군하고 연결돼서 이 한국 공군 연습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F-16 조종법을 거기서 다 익힐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여러 군데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기존의 고루한 네. 군대 시스템이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군에 핸드폰을 허용을 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핸드폰 있어가지고 군인이 약해진다는 좀 답답한 거야. 진짜 그런 사람도 망치로 머리 깨부수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러냐. 그러면은 그러면 왜 총을 쓰냐? 총 다 뺏고 옛날처럼 활을 주고 창병기 줘가지고 근성 있게 막 백병전 벌여 이렇게 하지. 미사일을 왜 써 그러면은? 옛날처럼 기관총도 교수 돌격하라고 하지. 아니 기술이 발전하면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옛날에 드라마 실리장군 자체를 근데 모의독이 될 수 있죠. 드라마 실리장군처럼 이거 장전속도 느려가지고 되겠냐? 화살총 왜 쓰냐? 활이 뜨면 된다. 이 헛소리 같은 소리 왜 계속 하냐 이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옛날에 일본군이 기관단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채용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총알 낭비가 심하다고 근성 있게 한 발씩 정신 바짝 차리고 쏴야 된다고 헛소리 하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냐. 얼마나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으니까 태평양 전쟁 다른 전쟁에서 개죽음당해서 이제 일본군이 현실은 시궁창인데 총알 낭비 심하다? 사실 기관총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총알을 쏴대면은 이거 총알값 떼느라고 국가경제 망할 것 같은데. 실제 전쟁에서는 솔직히 그게 말이 되냐 이거 2차전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 마인드가 멍청해서 망했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점에서 이제는 군대가 바뀌어야 된다. 쓸데없는 서류 작업 왜 하냐. 다 QR코드가 있고 다 그 핸드폰을 다 갖고 그러니까 애초에 병사들한테 미리미리 핸드폰을 지급했을 때 핸드폰 나온 적이 언제인데 이 지급했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군대 행정에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경계 근무소 할 때 자기한테 딱 찍고 근데 핸드폰이 왜 좋냐면 왜 핸드폰이 카드보다 훨씬 유용한 게 뭘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카드야 딴 새끼가 가서 찍어도 안 경계에서 카드만 찍어도 되지만 핸드폰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중요한 시점에서 딱 얼굴 딱 셀카 찍듯이 얼굴 딱 찍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쏘니까 무슨 그것은 딥페이크를 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인종인가 로봇을 틀어가지고 대신 근무를 세울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지. 한숨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가지고 그래 북한에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또 울분을 토했네요. 어쨌든 드론으로 시작해서 네. 좋은 얘기 나눈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마지막 한번 참아요. 군대 훈련도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90% 이상은 방구석에서 그리고 아침 조깅할 때 완전군장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시험을 철저히 보면 되는 거지. 왜 쓸데없이 엉뚱한데 쓸데없이 군 자원을 낭비하냐 이거 내 말. 그렇습니다. 하여튼, 드론으로 시작해서 참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예. 바이.